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 현안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마침 또 우리 권 센터장이 민주당 소속이니까 네네. 민주당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혁신을 외치고 있어요. 민주당의 혁신이라고 하면 뭐부터 제일 먼저 바꿔야 할까요? 일단 혁신위가 이제 꾸려졌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는 조금 고민할 시간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미 다뤄야 될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전에. 네. 어떤 거냐면 온정주의를 일단 끊어내는 건데 네. 이 혁신위가 열렸던 이유가 돈봉투 사건, 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전에도 이미 과제로 드러난 것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예전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안주 의원의 네, 경우 성비 문제가 있었죠. 그랬죠. 그래서 당에서 제명까지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분이 여전히 국회의원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는데 그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진행시키지 않고 있는 건 민주당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저는 분명하게 먼저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혁신위원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핵심 키워드는 온정주의를 끊어내는 거. 우선은 그걸 해야죠. 그걸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게 어쩌면 도덕성일 수도 있겠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은 다 그것과 관련된 것이죠. 도덕성과 함께 또 비판받는 건 사실 민주당의 무능함이거든요. 170석 가까운 의석을 주었지만 과연 민생과 개혁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 지난 4년을 평가해보자, 이런 국민들의 좀 비판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혁신위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까요? 저는 안 그래도 그 지점 좀 짚고 싶었는데 저희가 지난 대선 때 그 국민의힘이랑 우리가 공약상 뭐가 다르냐 이런 자조를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물론 그것은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저희 네. 공약을 계속 따라한 이유도 있었지만, 근데 예를 들면 시민 집단이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다른 선택지를 줘야 사람들이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비슷한 선택지를 주면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선택을 하겠습니까?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길 찍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써 민주당이, 저는 지금 저희가 강령에 적혀 있는 아니면 그 전문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 그러니까 지방선거 중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때 송영길 후보께서 공공임대주택 팔겠다고 했어요. 팔겠다. 근데 이게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늘려야 된다는 아주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국의 대처처럼 이걸 다 팔겠다 이러면 근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뭐가 다른가? 종부세 우리도 낮추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저는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포지셔닝에서부터 우선 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그 포지셔닝을 얼마나 더 구현시킬 거냐는 그 다음이죠. 근데 지금 포지셔닝을 갖게 하고 있으면 뭘 더 해도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혁신위가 하기엔 좀 긴 과제지만 우리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어찌 보면 혁신위가 전문을 다 읽어보고 이 전문과 우리 강령이죠. 강령 전문과 현재 당이 추진했던 혹은 과거에 추진했던 공약들을 비교 대조해가면서 우리가 지향했던 지점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가, 그리고 또 그것이 얼마나 실천하고 실현하는데 우리가 부족했는가, 이거에 대한 성찰과 좀 반성이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 같다, 이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일 최근 비대위였던 우상호 비대위에서 새로 고침 위원회를 만들었고 거기서 보고서를 냈어요. 한 3,000명 정도를 10층 조사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보면 유권자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의 선거 전략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걸 토대로 우리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좀 가면 좋겠는데 그런 거
근데 혁신이가 하기엔 사실 좀 무거운 거예요. 이건 그냥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의 지도부가 비대위로 만약에 전환되기라도 한다면 네. 아마 그런 역할들을 제 1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제 혁신위가 구성이 됐어요. 이제 위원장도 인선이 됐고, 막 위원들도 외부 인사들로 일단 발표가 된 것 같고, 좀 더 추가 인선이 되는 것 같죠, 조만간. 어떠세요? 인선한 면면을 보면서 아 이거 확실히 개혁하겠는데, 혁신 확실하게 나오겠는데 이런 느낌이세요? 아 좀 부족한데 뭐 이런 느낌이세요? 저는 지금 판단 못 하겠다. 처음에 이제 돈봉투 관련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께서 아이고 그건 검찰이 조작한 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신문 보도가 나왔을 때는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안 바뀌겠는데 이랬다가 지금 어제 보도를 보면 혁신이 첫 번째 회의를 하고 돈봉투 관련한 걸 보고받았더니 이건 매우 심각하다. 게다가 조직적이라고 보인다. 이건 좀 엄중히 다뤄야겠다. 이걸 메시지로 내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아, 그래도 아직 기대를 접기엔 이르다. 아직 기다려봐야 되겠다. 기다려봐야 한다. 생각입니다. 좀 예민할 수 있는데 네. 또 그 지점에서 돈봉투와 코인 사건은 다뤄졌지만 또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기서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걸 좀 배제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들이 좀 있던데 이건 또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대표께서 이제 더 법원에 더 자주 가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당연히 부담이죠. 근데 왜 그 이야기를 지금 안 하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냐면 어쨌건 지금은 어떤 세력 대 세력이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당내에. 근데 그 네. 세력을 계속 긴장시키는 의제가 있고 좀 덜 긴장시키는 의제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긴장시키는 걸 첫 번째로 다룬다? 저는 별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내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다루지 않아야 된다. 평생 다루지 말자가 아니라 지금 그거 말고도 다뤄야 될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걸 손대보지도 못하고 이걸 다루다가 다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네. 그거는 좋은 선택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되게 무책임하다. 네네. 그까지도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지금 저희가 사실은 최근 1년만 돌아볼 게 아니라 그 전에 5년 동안 했던 게 잘 안 돼서 졌고 대선을 네, 예. 그리고 나서 지금도 지지율을 회복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봐야 될 게 6년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일단은 너무 거기에 휘말려 들지 말고 다른 거 할 거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 이슈가 모든 것들을 빨려 들어가게 만들 블랙홀이 될 수 있으니 이거는 건너뛰더라도 6년간의 평가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혁신의 안이 나올 수 있고 네. 이것도 어쨌든 평생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때가 뭐 됐을 나중에 때 어떤 예, 뭐 저는 가장 또 지혜로운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 혁신위에서 왜 우리 권지웅 안 될 것 같습니까? 예, 왜냐하면 혁신안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 많이 하시는 또 당내 청년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 됐던 것인데 아까도 잠깐 비대위원 하실 때 얘기됐던 겁니다. 왜 청년들은 지방의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약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7% 내외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40대 이하가 실제로 차지하는 인구수 비중에 비해서 또 그 세대가 의회로 진입하는 그 비중은 턱없이 낮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바꿀 수 있는 전환적 정책, 좀 청년 대표성을 갖고 좀 들어가게 만들 방법 이런 게 좀 없을까요? 아주 근본적으로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잘 생각 안 나고 저는 지난번에 공천하면서는 당내에서 그 상근직을 청년들에게 좀 많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당이 저희는 있잖아요, 민주당에는. 예. 근데 청년당에서 월급이 많이 안 높지 않더라도 250만 원 기준으로 10명을 임명할 수 있게 하자.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정당법상 이제 유급 사무원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이래서 몇 가지 법적 허들이 있지만 뭐 그게 민주연구원을 통해서 하든 거기를 통해서 고용을 하든 계약직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든 그렇게 해서 한 해 한 20명씩은 그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청년당의 정책위원장으로 월급 250만 원을 받으면서 1년을 일했다고 칩시다. 저는 엄청 잘할 것 같아요. 그걸로 대변인을 했다고 칩시다. 저는 웬만해서는 웬만한 도의원, 시의원이 바로 돼도 해볼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풀을 어떻게
꾸릴 건가가 일단은 저희가 선거 이전에 해야 될 일이고 저는 선거 때 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청년 할당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 이제 적극적 조치잖아요.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건데 그게 안 되면 그걸 어떤 그냥 기준으로 만들어서 할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저는 포함해서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네요. 당내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스스로 자강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렇죠.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렇죠. 또 그와 함께 할당제를 함께 병행함으로써 그 기회의 폭을 계속 유지하고 확장하는 거. 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정말 중요하지만 뜻대로 잘 안 되죠. 할당제 항상 얘기하지만 욕 엄청 많이 그래서 들었죠. 할당 지킨 적이 없어. 그렇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고민들이 현실이 되려면 또 한편 우리가 스스로 힘을 모아서 당에 또 진입해야 되죠. 결정 구조의 인사로도 저희가 들어가고 권지웅 비대위원처럼 제2, 제3의 또 당 지도부에 청년도 진입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훅 들어간다. 예. 뭐 이제 총선이 코앞이라 이 질문 안 드릴 수 없는데 내년도 총선 출마합니까? 출마해야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아이고 좋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뭐 어느 지역이나 이런 건 정하신 게 있으세요? 아직 그렇게까지 고민 못 하고 있고. 네, 네. 그래도 뭐 제가 사는 곳이랑 네. 그리고 뭐 전세 사기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유관한 지역에서 일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 아직 선거가 아직 한 10개월 남기는 했지만 나는 이래서 출마한다. 내가 정치를 하게 되면 이런 세상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출마의 편 정도 한번 짧게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024년에 맞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제도는 한 35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를 계속 조금씩 바꿔왔을 뿐 그때 틀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저는 프리랜서 아니면 1인 가구 아니면 세입자들도 이제 어떤 보통의 사람들로 여겨지는 사회를 좀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런 세상이 되려면 권지웅이 국회의원이 돼야 됩니다. 예, 1년 안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하셔서 네. 꼭 예, 입성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권지웅 센터장 뭐 첫 만남이지만 앞으로 자주 모실 겁니다. 예, 시간 되실 때 꼭 저희 청년내가 네. 예, 저희 장관님으로 모실 테니까 네. 여기 다음부터 오면 장관이 되는 거. 예, 주거부 장관으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권지웅 장관처럼 훌륭한 또 추천할 만한 장관 후보자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지난번처럼 폭풍 댓글 3개로는 안 됩니다. 예, 좋은 청년들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꼭 섭외해서 모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 장관님 이제 끝나고 어디 가세요? 애 데리러 가야 돼. 아, 미치겠다 진짜. 예, 저희가 둘 다 이제 1살 좀 넘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맞아요. 저도 오늘 끝나고 바로 아기 데리러 갑니다. 예, 우리 아기들 잘 키울 거고 예, 아기 키우는 육아 아빠로서 저희 또 잘 정치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마지막에 20살 된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고 세상은 뭔지 한마디로 딱 한다면? 집 스트레스 없는 세상. 좋아요. 좋아. 그럼 나는 네. 20살이 된 우리 아이에게 수능 스트레스 안 받는 세상. 좋네요, 좋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 재미나셨나 모르겠습니다. 정치에 필요한 또 힘이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이야기들 앞으로 계속 할 거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는 꼭 라이브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